면역력이 약해진 이유,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관점이어야 될 것입니다. 면역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면역력이 무엇인지, 면역력이 강하거나 약하다는 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그걸 설명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 몇십 킬로를 들 수 있는 근력처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선수처럼 체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면역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혈액검사나 다양한 검사를 통해 얻은 한두 가지 수치가 전체 면역을 설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강하다, 이 말처럼 정말 막연한 그런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나를 지키고 내가 아닌 것을 중화시키거나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역력을 설명할 때 면역 시스템의 효율이라는 말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몸에 최적화를 시켜준다면 좋은 면역력 강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면역계를 위한 우리 몸의 최적화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몸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각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역력에 좋다는 것들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인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역시 스트레스와 부실한 식사입니다. 스트레스는 실제로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의 어떤 활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내분비계에 부담을 주면서 어떤 면역작용에 써야 될 에너지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에너지와 영양을 다 쓰게 만듭니다. 또 부실한 식사는 당연히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이루고 있는 어떤 구성 물질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면역계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운동 부족이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주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운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당한 운동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운동은 내부의 파괴를, 어떤 조직이나 세포의 파괴도 가져오기 때문에 면역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는 가장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부족한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면역계가 활발히 활동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해결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짧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면역계가 약화될 뿐더러 어떤 중한 병에 걸릴 확률도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짧은 시간을 자도 깊이 자면 좋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저는 깊이 자는 건 좋지만 일정한 시간, 적어도 하루에 한 7시간 정도는 성인이라면 잠을 자는 것이 어떤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감기는 건강의 신호등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일반적인 성인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걸린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한 번 감기에 걸렸는데 그 증상이 며칠 내로 끝나지 않고 1주, 2주, 한두 달로 이어지거나 또는 폐렴에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무기력감을 자주 느끼는 것, 몸 여기저기서 자꾸 염증이 생기는 것, 상처를 입었는데 빨리 낫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면역력이 저하된 신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면역의 1차 관문 역할을 하는 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던가, 비염이라던가 만성적인 설사라던가 질염이나 방광염과 같은 증상들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런 사람들도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면역력이 약해지는 이유가 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관점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실 때 수분 섭취는 가능한 생수, 물로 하고 청량음료나 카페인 섭취 이런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신선한 채소나 과일,
통곡식, 견과류, 섬유질이 풍부한 해조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냉압착한 생들기름이나 황성분이 풍부한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은 그런 향긋한 채소들, 그리고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양배추와 같은 십자과 식물들 권하고 있고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들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견과류나 어떤 들깨, 깨와 같은 종자류를 섭취할 때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견과류나 깨나 같은 식물의 종자류에는 늘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름 성분이 산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선한 상태에서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섭취하면 면역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흐름이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소통되고 잘 흘러가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 흐름의 양이 많으면 좀 더 활력 있고 힘이 셀 것이고 원기왕성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겠지만, 이 흐름의 양보다 힘이 세고 에너지가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건 막힘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상태에서 막힘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한다는 건 뭘까요? 체한다는 건 이 흐름이 어디선가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뭔가 허리띠와 같은 걸로 꽉 조여놓은 상태, 이것이 체한 상태인 것이죠. 체하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나 조직들이 공급받아야 될 것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서 처리돼야 될 것은 처리가 되지 못해서 뭔가 정체되고 꽉 막힌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염증도 생기게 될 것이고, 뭉치고 아픈 이런 증상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체한다고 하면 흔히 음식을 잘못 먹고 배가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을 체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 체증은 우리 몸이 순환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증이 일어나면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체증이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체하는 것에서, 모든 흐름이 막히는 곳에서,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에서 병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건강관리의 핵심은 이 체증을 뚫어서 소통시키는 데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통증이 있는 곳에는 불통, 즉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고, 잘 통하면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체증, 소통이 안 되는 흐름이 막힌 상태를 풀어내는 게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체증이 생긴 결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같지만 그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에 담이 걸린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전날 일을 많이 하거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냥 근육에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서 담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잠을 잘못 자서 생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늘 긴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깨에 담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혹자는 뭔가 가공식품이랄지 기름진 음식이랄지 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즐겨 먹어서 몸 안에 노폐물, 해독시켜야 될 물질들이 많이 쌓여서 그 결과로 어깨에 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어깨에 담이 걸렸다는 불통의 상태는 다 동일하지만 그 속내는 다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그 환자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 환자가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흐름에 이상이 생겼구나, 이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건강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